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12월 12일이네요. 네. 12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도 또 한 주가 굉장히 걱정했던 한 주가 그래도 네. 아주 큰 피해 없이 살짝 증시는 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번 주 토요일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증시가 약간 걱정되긴 네. 하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가결적으로 조금 더 무게 축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이제 변수라는 게 또 있고 그 사이에 오늘 내일 사이 또 어떤 메시지들이 대통령실 등에서 나올지 등에 네. 따라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여튼 우리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는 또 열심히 좋은 정보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님이 전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북변창에서 네.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시간에는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차례 짚어보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내용을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으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옷이 예쁘네요. 네, 좀 예쁘게 입고 다니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아니, 이주호 기자 본인 잘생겼다고 남 옷도 예쁜 거 못 입고 다니게 하고. 있어. 네, 이주호 기자 그거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그래요. 이 기자는 그냥 검은 티 입고 다녀도 예쁜데. 네. 너는 뭐 이렇게 꼭 꾸며야 되냐? 아이고 못난 것들. 이런 느낌이. 꾸며야 됩니다. 네, 꾸며야지 우리는. 자, 그러면 왜 우리로 갑자기 정부원님까지 이쪽으로 슬쩍 들어오십니까? 그쪽이 조금 댓글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야, 2만 돌파. 지긋지긋하다 이제. 1.77% 상승하면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22% 하락했고요. S&P 500은 0.82% 상승했습니다. 어제 CPI 발표됐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 2.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전월에 2.6%였으니까 한 0.1% 정도 더 물가가 오르긴 했는데 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다라는 거라 이렇게 CPI가 특별히 지수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월 대비로도 0.3%가 올랐는데 직전월이니까 이제 11월에 발표됐을 때는 0.2%였거든요. 네. 0.1%포인트 정도 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는데 근데 이 정도는 이렇게 예상한 범주 안에 있다 그래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캐나다가 지금 50bp를 인하를 했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0.5%포인트 네. 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에도 50bp를 내렸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또 50bp를 낮추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국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까,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캐나다, 멕시코만 하겠습니까? 거긴 진짜 직격타죠. 네, 바로 옆에잖아요. 바로 네. 옆에. 네. 바로 옆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은 네. 주변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제일 큰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되게 종목별로 기업별로 되게 빅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시리와 GPT 결합한 소프트웨어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애플은 네. 허투루 내놓는 회사는 아니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좀 느리게 내놓더라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거를 내놓는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최근에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애플이 옛날 애플 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오히려 좀 새롭게 GPT 결합한 CD를 내놓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 주가는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어제 양자 컴퓨터 테마 한국에서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다 상한가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 네.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장도 안 좋은데 오죽하면 테마주
추천을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뭐라도 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네. 자본시장의 회복력을 믿고 한번 좀 괜찮은 회사들 중심으로 네. 좀 사보는 것도 또 이럴 때 사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알파벳은 그래서 또 이제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 역대 최고치 경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좀 많이 올랐는데 브로드컴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막 6%씩 막 오르고 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몇 번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AI 반도체 만들게 되면은 네. 집간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간 통신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는 그 기술을 다른 회사들에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브로드컴밖에 없다. 네. 그래서 구글의 TPU 이런 데 다 브로드컴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5% 넘게 빠졌습니다. CEO 피살 사건이 있었던 데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죠. 그렇죠. 네. 뉴욕 한복판에서 CEO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CEO 피살 사건 자체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네. 그 이후에 그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률, 지급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네. 거부율이 30%가 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너는 혼자 한 명 죽었지만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뭐 이런 그런 반감들이 막 커지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CEO의 사망과 더불어서 보험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5% 넘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또 하나 제 입장에서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거는 그 유종훈 기자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전에 유종훈 기자 비슷한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GM이 로보택시 개발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크루즈 안 한다고요? 예, 크루즈의 이제 기술팀을 통합을 하는 건데 네. 로보택시 개발 사업을 접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행 보조 기능 쪽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 네. 아예 로보택시로 가는 프로젝트를 철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도 한 10조 원 이상 썼을 거거든요. 네. 근데 로보택시 쪽을 좀 접은 뉴스가 어저께 좀 많이 회자가 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예, 내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수 수출 지표는 매달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다들 빨리빨리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뭐 안 좋다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출은 안 좋지 않아요. 수출은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출 전망이 어떠냐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거지 수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도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반도체 지금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 경신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헬스 부분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수출이 1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고요. 18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네. 내년에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가면 좀 안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거 우리가 전망하고 네. 현재하고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내수는 지금 당장 힘듭니다. 근데 내수는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내수 지표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내수에 대해서 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내수하면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연체율입니다. 네. 근데 연체율에서도 이 지표도 참 가슴 아픈 지표인데 캠코가 발표하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을 못 갚으면 돈을 갚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빚을 조금 깎아주거나 연체이자를 좀 감면을 해주거나 원금을 좀 깎아주시면은 제가 좀 갚아보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새 출발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차주 수가 지금 98,000명 정도 되고요. 신청 채무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굉장히 좀 15조 8,800억 원이에요. 15조 8천억.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은 돈이 지금 15조 원이라는 건데 한 달 전보다 채무 조정 신청자가 5,400명이 늘었고요. 신청액이 8,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잘 체감을 못 하실 건데 빚 못 갚아서 연체가 됐다고 하면 본인이 연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든 갚으려고 이것저것 돈 다 끌어다 쓰고서
안 돼서 못 갚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이 한 달 전보다 5,000명 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새출발기금은 이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못 갚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 신청자가 거의 한 2배 이상 늘었고 신청 금액도 2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고 네.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금 453조 원인데 그 2023년 1분기 이후에 6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0.61%인데 네. 이게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코로나19 때 돈 빌려준 돈 다 좀 만기 이연해 주거나 네. 조금 그 상환 유예해 주거나 그랬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적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약간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좀 덮어져 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교하게 잘 소프트 랜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이조 기자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 저희가 노동연구원 부원장님하고 좀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그때 얘기하는데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연세 드셔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영업이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그랬죠. 자영업이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 험한 일자리라고 좀 힘들고 좀 덜 벌더라도 어디 취업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취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정말 착시를 보이는 대표적인 통계가 고용률인데 네. 우리나라 지금 고용률은 15세 이상 고용률이 63.2%로 1989년 통계 작성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고용시장 굉장히 탄탄해 보이죠.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네. 경제활동 참가율도 64.6%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만 3천 명이 늘어나서 최고로 많이 늘어난 일자리입니다. 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러분이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의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건업하고도 달라요. 보건업은 오히려 조금은 청년층에서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고 네.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보통 한 5, 60대 여성분들 중심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중장년 남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건설업이라든지 네. 제조업이라든지 도매 및 소매업 쪽에서는 거의 다 10만 명 육박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고용률은 사상 최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 경기 얘기할 때 고용률 통계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률이 좋으면은 그 나라 경기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최고 고용률 경신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일자리의 구성 항목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좀 사회복지 서비스업만 늘고 있는 건지를 네.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통계 중에 이제 쉬었음 통계가 있거든요. 네. 쉬었음이라는 거는 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지다 보니까 고용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취업률 통계가 쉬었음 통계는 실업자하고 좀 다릅니다. 네. 실업자는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는데 못 구하시는 분들이 실업자고 일자리를 안 구하는 분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쉬었음 인구가 지금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이 늘었다. 와, 240만 명? 242만 명. 주로 쉬었음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청년층 같은 경우는 다음 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학원 다닌다든지 뭐 이런 분들. 그게 이제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거고 네.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쉬어쓰는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몸이 안 좋다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통계 조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쉰다고 얘기하기 싫어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잡힌다고 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인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이 그 20대 뭐 후반에 새로운 신규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가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을 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못한 거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환경이 얼마나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단을 벌이나 라는 거에서 이게 저기 통계 따로 안 갖고 왔네요. 기획재정부가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호주 달러화 표시 채권, 이른바 캥거루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권을 캥거루 본드를 호주에서 발행했다. 4억 5천만 호주 달러 기준이다. 그 호주에서 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것은 2005년 스웨덴 이후에 18년 만이다. 한국에서 외평채를 호주 달러로 발행하는 것은 사상 첫 사례다. 라는 보도가 그 12월 3일 13일인가? 3일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날 저녁에 우리나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한국은 믿을 만한 회사이니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 가서 빌린 거고 이게 호주에서도 이제 다른 해외 정부가 와서 채권 발행한 게 18년 만인데 그러니까 1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정부의 채권을 호주의 투자자들이 산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저희 뭐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뭐 신뢰할 만한 나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채권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비상계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증시로 따지면 오늘 아침에 IPO를 한 다음에 기업공개 공모주를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날 밤에 그 장 마감하고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받는다고 공시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정말 호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분통이 터지겠죠. 이게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얘기 중에 그 비만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 하는데 지금 공급이 많이 딸린다면서요. 그럼 우리나라 와서 좀 만들면 좋지 않겠나. 만들 곳 많은데. 우리는 지금 공장 딱 준비돼 있는데 이것 좀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SK팜테코가 글로벌 대양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SK팜테코의 연 매출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2조 원 정도 규모의 그 비만 치료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 뉴스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아침부터 방구를 자꾸 끼면은 응가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 세종에다가 그 첨단 펩타이드 합성의약품 공장 짓는다고 뭐 3,4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장 짓고 막 이러는 것들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들 야, 저 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문 안 받고 이렇게 계속 증설할 리는 없어라는 의구심이었었죠. 계속 보면서 야, 저 비만 치료제 같은데. 네. 다들 그러면서 세종에서 공장 짓고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추정을 좀 했었죠. 야, 저거는 아무리 봐도 일라이릴리 같아. 이게 노보노디스크는 보통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네. 일라이릴리 같다. 네, 아직까지 어디서 받았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네. 요거를 이렇게 다들 야, 저거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었는데, 네. 자,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소식. 2조 원 규모의 그 비만 치료제를 수주를 했다라는 네. 얘기가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게 좀 결국은 레퓨테이션, 트랙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개발돼가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뭐 완전히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제일 큰 공장은 아무래도 뭐 중국 네. 쪽이 꽤 큰데 네. 이게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저 중국 거 못 쓰게 하는 정책이 또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뭐 국가가 어디냐라고 네. 보면 그게 딱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가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함테코는 어디 밑에 있는 회사예요? SK. 상장사는 아니죠? 네, SK 지주 밑에. SK 지주 밑에. 네. 근데 이게 SK 지주 밑에 여기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SK가 2017년부터 한 4군데 정도를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7년에 그 BMS라는 회사 있습니다. 뭐 이조 기자는 잘 아실 네. 건데. BMS? 예. 네. 배터리 마이어스 스퀵. 네. 농담으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BMS의 아일랜드 공장 인수했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의 합성의약품 회사 CDMO 엠팩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유럽 최대 CGT CDMO 공장인 프랑스의 이포스켓이, 그리고 2023년에는 세계 최대 CGT CDMO 공장인 미국의 CBM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CDMO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SK가 뭐 주로 이렇게 잘 하는 방식인데, 뭔가 특정 비즈니스 있을 때 그 M&A 통해서 이렇게 딱 확보하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좀 글로벌 네트워크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짓고 있는 그 세종에 짓고 있는 공장, 그리고 이번에 수주받은 물량은 아무래도 2026년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2027년부터는 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SK가 조금 티 안 나게 바이오 산업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최정현 회장 때부터 좀 해가지고 그 뭐 신약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바이오팜에서 네. 그 세노바메이트 네. 뭐 이런 것도 신약으로 개발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쪽에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좀 전해져서 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조 원대 뭐 굉장히 큰 금액의 글로벌 제약사와 납품 계약 맺은 비만 치료제라는 거. 예, 비만 치료제라는 거.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저 매년 그 연말에 발표하는 산업 전망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섹터에 대한 전망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내년도 참 불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공감이 잘 안 가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에서 11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 기상도 전망을 내놨는데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바이오 기계는 뭐 적당히 맑음, 매우 좋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맑음 정도고, 자동차, 철강, 2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패션, 건설은 뭐 좀 흐림 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제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철강 2차전지 석유화학 쪽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같이 어려움으로 묶여 있는 게 좀 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락 사이클일 것 같은데 왜 맑음일까? 네. 근데 이게 그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전망이?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로 가더라도 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볼륨이 크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 크죠. 네, 성장은 그러니까 가격 상승세가 둔화가 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전망을
섞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산업 동향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자체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반도체 주가가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괜찮게 나온 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안 좋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LTPO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패널인데 이게 아이폰 17부터는 모든 모델에 LTPO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LTPO 전에 들어가는 공정은 그 비호 있게 좀 들어가는데 LTPO는 다 한국 거거든요. 근데 아이폰 17에서는 모든 모델에다가 LTPO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LCD 망가진 거하고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패널 들어간 뉴스가 좀 다른 뉴스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 지금 대한상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트럼프 당선인 되게 되면은 뭐 LNG 운반선 같은 거 늘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건조 수리 수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건 MRO 관련한 얘기인데 조선업도 지금 당장 만들어져서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하고 수주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3년 터울 정도 나죠? 2-3년 터울이 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수주가 좋을 때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실제 매출이 많이 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이게 약간 혼재돼 있다. 아, 네. 왜 어떤 거는 현재를 얘기하고 뭐 어떤 거는 과거를 얘기하고 어떤 건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혼재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뭐 화학 관련한 뉴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한상의에서 이런 전망 기상도를 좀 내놨다는 거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하시는데 또 이런 것들은 뭐 매일매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